이제 오늘부터 기출 나가죠. 기출은 이제 당연히 단원별로 나가게 될 거예요. 단원별로 나가게 될 거고, 자, 이제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별로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외우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외우라고 강조하는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화학과를 혹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약간 암기하고 좀 살짝 멀어져요. 그 4년 동안에. 이제 뭐 워낙 교수들 성격들이 시험 문제 줄 때, 볼 때 뭐 어떤 교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공식을 갖다가 페이지 여기다 적어가지고 시험 볼 때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오픈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 점점 암기는 중요하지 않다. 뭐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암기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가거나 연구원으로서 활동할 때의 얘기고 실제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을 갖다가 잘 보려고 하면은 공식의 암기나 어떤 사실의 암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공식을 암기해야지만 출제자가 문제를 무슨 의도로 했는지 파악하는 게 가능해요. 공식을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도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아예 출제자의 의도 파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 공식의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만 여러분들이 실제 임용시험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보통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손도 못 대겠다 이러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특히 이제 준비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거의 그런 경우들의 한 상당 부분은 공식의 암기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단원별로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같이 이제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슬슬 여지껏 배워왔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단원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면 여기 뭐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번 주에 뭐 나가는 분량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요 단원들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내가 그 단원에서 뭘 공부했다, 뭘 배웠다, 혹은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남한테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고, 이 단원에서 암기를 해야 될 건 뭐고, 이 단원에서 뭐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갖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남이 문제를 냈을 때 그게 무슨 의도로 출제했는지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 그 단원에서 뭐가 중요한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마구잡이로 엉켜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이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면서 해당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겠다. 기출에서는 뭐뭐 나왔었다. 아직 기출에 안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잔소리가 됐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본론 1장은 이제 기체. 어차피 연력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뒤에 용액 파트 약간 빼고는 대부분 기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력학의 제일 처음은 항상 기체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압축인자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놓고 압축인자의 의미 그리고 압축인자에 대한 그래프 해석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AB 두 기체의 압축인자 Z는 이코로 PV 오버 NRT에 대한 그래프이다. 압축인자 그래프가 나왔고 A 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축인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축인자는 PV 오버 NRT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을 다시 정리하면은 N을 위쪽으로 보냅시다. 그럼 V분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P를 아래쪽으로 보면은 RT분의 P로 주어지겠죠. 자, 여기 V분의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현재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몰 부피.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VM 실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P분의 RT는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상기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상기체가 있으면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코로 nRT를 만족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n분의 v는 이코로 PRT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P분의 R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몰 부피예요. 근데 무슨 몰 부피냐?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인자를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A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는 100도씨로 고정이 되어 있고 압력은 0기서부터 1000기압까지 가는데 시종일관 압축인자 값이 1로 유지되고 있죠. 이러한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상기체죠. 압축인자의 정의가 이상기체의 몰부피분의 실제 기체의 몰부피예요. 그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기체가 곧 이상기체와 동일한 기체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기체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B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임의의 실제 기체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1번 봅시다. A 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게 결국은 이상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답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기체가 만족하는 기체 상태 방정식은 무엇인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자, PV는 이코르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따라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를 nRT로 나눠준다면 항상 1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파샬 U 오버 파샬 T를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값이 얼마냐? 지금 여기에 내부 압력의 정의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는 내부 압력의 정의가 나왔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내부 압력의 정의 없이 내부압이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서술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부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정의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조금 오래된 기출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중반 문제니까 한 10여 년 전 문제예요. 한 10년 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내부압 같은 거 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항상 조금씩 어려워져요. 매해. 왜냐하면 매해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나면은 성적이 점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문제는 매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내부 압력은 정의 없이 내부압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압력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 내부 압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파이T라고 표현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가 달라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T 내부 압력 0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압력이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A 기체가 이상 기체죠. 따라서 이 이상 기체에서 이 내부 압력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0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상 기체에서 내부 압력이 제로냐? 자, 이상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중에 이상기체의 특징이 뭐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 같은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기체의 특징이죠.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는 제로예요.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가 곧 무엇과 동일하다? 운동 에너지와 동일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 에너지,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부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왜? 위치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주어지죠?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입자의 개수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갖다가 만약에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분의 3kT 이게 평균 운동 에너지죠.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입자 숫자를 곱해주면 되죠. 입자 숫자는 어떻게 주어지죠? 아보가드로 숫자에다가 몰수를 곱해주면 이게 입자 숫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게 입자 숫자, 그리고 요게 입자 한 개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둘을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2분의 3 K NA 그 다음에 N을 갖다 밖으로 뺍시다. N에다가 K NA T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K하고 볼츠만 상수 K하고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넘버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이게 기체 상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 nRT. 그래서 이게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토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2분의 3 nRT로 주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가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곧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 T에만 의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T가 일정해요. 온도 T가 일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부피를 변화시키더라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로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얘기를 이제 위치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입자가 한 4개쯤 되어 있는 어떠한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 온도 조건에서 일정 온도 조건이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 상태에서 내가 부피를 4분의 1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4분의 1로 압축을 하게 되면. 자,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아까보다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에너지에 영향을 주겠느냐는 얘기죠. 안 준다는 얘기죠. 왜? 이상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리를 아무리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에너지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의 변화, 즉 입자 간의 거리 변화는 입자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 압력은 제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제자는 답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저는 이게 제로다라는 사실만 언급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답만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답과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체가 갖는 1, 2항 이외에 여러 가지 성질들 중 3가지를 나열을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 누구에 대한? A기체, 이상기체에 대한 성질 중 이거 이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성질 3가지를 추가로 더 나열을 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뭘 3가지를 나열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뭘 나열을 해야 될지, 뭘 나열을 해야지 출제자의 의도일지 되게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단원에서, 에킨즈죠. 에킨즈 물리화학의 이 단원에서 보면은 이상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따로 묶어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섹션에서 굉장히 이상기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요거 이외에 딱 3가지가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그것이라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이티는 이코로 제로다라고 배웠었죠. 이상기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등원 줄톰슨 계수 혹은 아니면은 줄톰슨 계수 뭐든지 다 돼요. 근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등원 줄톰슨 계수 혹은 줄톰슨 계수 값이 제로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이건 같은 주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CV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CV는 파셜 U 오버 파셜 T의 V를 갖다가 CV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셜 U 오버 파셜 T의 P, 즉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에 의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모두 똑같아요. 실제 기체에서는 이게 다르죠. 이상 기체에서는 이 둘이 동일합니다. 일단은 답부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쭉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P예요. CP는 원래 실제 기체든 이상 기체든 CP, 일정 압력 몰 연료량의 정의는 델타 H 오버 델타 P의 그 다음에 P입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을 갖다가 우리가 CP라고 정의를 갖다 하죠. 그런데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 성립이 돼요. P 대신에 부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정 온도 조건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동일한 값을 갖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킨즈 책에 보면은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유도를 하는데 그 단원에서, 그 섹션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상기체의 성질 4가지가 사실은 이거예요. 출제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물어보고 있죠. 나머지는 당연히 뭘까? 이 나머지 3개겠죠. 그래서 이 3개를 답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에킨즈 책이 실질적으로 물리화학은 거의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물리화학은 에킨즈 책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물리화학만큼은 거의 에킨즈 책이 기준 도서라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그래서 에킨즈 책의 같은 섹션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4개의 성질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파이T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이상기체 같은 경우엔 등원 조건일 때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원 조건에서의 부피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딥다 주고 있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추가로 이제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밑에 주어지고 있는 두 번째에 주어지고 있는 뮤T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등원 줄 톰슨 계수의 정의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 그래서 여기 아래 첨자로 T로 들어간 거예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등원 줄 톰슨 계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설명을 갖다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역시 엔탈피 역시 지금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엔탈피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상기체의 엔탈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약에 P와 T의 이상기체의 엔탈피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표현을 갖다 하면은 NCP, DT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 실제 기체에서는 요거 말고 또 다른 항이 추가로 필요하죠. 근데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탈피의 변화량이 내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온도에만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원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엔탈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압력이 변한다는 사실이 엔탈피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도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약간의 좀 유도가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죠. 그러면 이 녀석을 일단 유도를 갖다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때 우리는 뭘 적용을 할 거냐면은 체인 룰이라고 얘기하는 규칙을 갖다가 여기서 적용을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체인 룰은 체인 룰에 의하면 보통 이렇게 주어지죠. 체인 룰 같은 경우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사용할 체인 룰은 파샬 F 오버 파샬 X의 Y는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파샬 F 오버 파샬 X에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Z가 들어가죠. 만약에 여기가 Y면 여기 Z.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분을 갖다가 다른 걸 집어넣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들어갈 때 요건 그대로 둬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자리 바꿈을 하죠. 그래서 파샬 Z 오버 X.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분자에, 요거를 분모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성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런 방식으로 해서 규칙을 써주죠. 요것을 갖다가 체인 룰에서 세 번째 규칙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체인 룰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문제 중에서 가끔 공식을 유도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체인 룰이에요. 그래서 체인 룰의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이 규칙이 제일 외기가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머지 규칙들이야 뭐 체인 룰에서 나머지 규칙들이야 뻔하죠. 하나는 뭐냐면 파샬 X 오버 뭐 예를 들어서 파샬 Y에 Z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거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이게 그 미소 변화량을 X의 미소 변화량을 Y의 미소 변화량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Y의 미소 변화량을 X의 미소 변화량에 대해서 나눈다고 하면 얘하고 얘는 역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체인 룰이고 또 세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X하고 Y, Z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죠. 파샬 Y 오버 파샬 Z의 X 그 다음에 파샬 Z 오버 파샬 X의 Y 이렇게 되죠. 요 값은 마이너스 1과 같다. 1이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체인 룰의 세 가지 규칙이에요. 체인 룰의 세 가지 규칙도 실제 여러분들이 연력학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서 뭐뭐에 대해서 유도하라라는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꽤 빈번히 사용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갖다가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단원에서 제가 요거 유도할 때 사용하는 체인 룰을 제일 첫 번째 사용할 거는 요거를 갖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샬 U 오버 파샬 T 여기까지는 똑같아 해줘야 되죠.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죠. 뭘로 바꿀까? 이게 바로 이제 P로 P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요걸 유도할 게 아니라 CP서부터 유도를 해야지. 요거서부터 유도를 해야지. 요거서부터. 그래서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 이제 요거를 갖다가 유도를 해서 이상기체일 때 요것과 같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파샬 U에 파샬 T에 V. 그래서 P 대신에 V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거 좌우 바꾸라고 얘기했었죠. 파샬 U 오버 파샬 V에 T. 그 다음에 요거는 분자로 올라가고, 요거는 분모로 들어가고, 나머지 요것을 여기다 갖다, 나머지 한 성분, TVP 말고, TVP에서 V와 T를 제외한 나머지 한 성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요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제 이게 CV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파이 T.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 팽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여줬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열 팽창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압 열 팽창률을 갖다가 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면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를 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팽창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단위 부피당으로 환산을 해요. 1리터당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등압 열 팽창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파샬 V 오바 파샬 T의 P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알파 V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제 알파 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CV에다가 알파 V에다가 파이 T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됐죠?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의 특성상 파이 T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무엇과 같다? CV와 같더라.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뭐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도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의 이제 네 번째 특성이죠. 이상기체의 네 번째 특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CP하고 파샬 H 오바 파샬 T의 V하고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샬 H 오바 파샬 T의 V를 체인 룰을 아까 사용했었던 체인 룰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전개를 해요. 그럼 파샬 H 오바 파샬 T의 P 들어가고 난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좌우 바꾸죠. 파샬 H 오바 파샬 P의 T 요거 두 개 바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를 분자로 올리죠. 그 다음에 얘를 분모로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PT를 제외한 나머지 한 성분 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와 같이 써준다. 자, 그러면은 요건 뭐에 해당이 돼요? 요게 CP죠.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을 보니까 이게 CP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등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약간 좀 변화를 갖다가 좀 줘 보도록 합시다. 요걸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면은 지금 아까 체인을해서 두 번째 규칙 분모 분자를 갖다가 뒤집으면은 역수 관계로 들어가죠. 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파샬 T 오바 파샬 P의 V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요 녀석이 그래.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렇게 정리를 갖다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파샬 P 오바 파샬 T의 V가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요걸로 파샬 T 오바 파샬 V의 P 그 다음에 파샬 V 오바 파샬 P의 T는 이코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파샬 P 오바 파샬 T의 V는 이코르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T의 파샬 V의 P 그 다음에 파샬 V 오바 파샬 P의 T 이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위로 보냅시다. 요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함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위로 좀 보내줍시다. 요 녀석을 위로 보내주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은 그대로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율이죠. 그래서 파샬 P 오바 파샬 V의 T 이렇게 놓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뒤집으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 부피의 변화를 갖다가 상징을 하죠. 이건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 등원 압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일정 온도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 등압 열 팽창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알파 V,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율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파티라고 얘기하는 등원 압축률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등원 압축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의 자체가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부피의 변화량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죠. 이게 양수일 때 이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음수여서 값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의에 의해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위 부피당 1리터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V분의 1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V분의 1에다가 파샬 T 오바 파샬 V의 P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등원 압축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알파 V가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카파 T의 V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그러면 마이너스 지워지고 VV 지워지니까 카파 T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정의를 내린다면은, 이 부분을 정의를 내린다면은 카파 T의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상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등원 줄톰슨 계수값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죠. 그럼 이게 제로니까 이거 전체가 다 제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CP와 같아지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이 등 부피 조건이든 등압 조건이든 동일한 비율의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정 압력 조건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원 줄톰슨 계수, 그 다음에 내부 압력, 혹은 줄톰슨 계수와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기체에선 제로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특성들은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만 성립하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다시금 이거를 유도하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뭐를 갖다가 더 할 거냐면은 또 하나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등원 줄톰슨 계수값이 있죠. 이 등원 줄톰슨 계수값이 앞서서 얘기했었던 줄톰슨 계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등원 줄톰슨 계수 같은 경우는 델타 H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이죠. 근데 등원 줄톰슨, 이건 이제 등원 줄톰슨 계수고, 줄톰슨 계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 엔탈피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0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것은 줄톰슨 계수하고 등원 줄톰슨 계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갖다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여기에 보면 등원 줄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인 룰을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 그 다음에 파샬 P 오버 파샬 T의 H, 그 다음에 파샬 T 오버 파샬 H의 그 다음에 뭐 P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요게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파샬 P 오버 파샬 T의 H, 그 다음에 파샬 T 오버 파샬 H의 P는 이코르 1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분모 분자를 뒤집읍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등 엔탈피 조건에서 분모 분자 뒤집으면 압력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지금 얘도 분모 분자를 뒤집게 되면 등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죠. 체인 룰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이 뭐예요? 등 엔탈피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줄 톰슨 계수의 정의잖아. 그래서 이건 줄 톰슨 계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온도 변화에 의한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를 시켰을 때 엔탈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CP의 정의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등원 줄 톰슨 계수 값은 어떻게 등원 줄 톰슨 계수 값은 일반 줄 톰슨 계수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공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뭐 올해 꼭 출제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출제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충분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공식들은 웬만하면 다 외우세요. 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CP의 뮤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다 됐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부수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공식들을 유도를 했었는데 최종적인 공식들은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체인룰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고 제가 여기에 유도했었던 요 공식 있죠. 얘는 얘와 같다.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렇고 실제 기체인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별표까지는 아니고 한 삼각형 정도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중요도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뭐 기억해둘 만한 가치는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별표를 쳐주고 어떨 때는 삼각형을 칠 거예요. 별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암기해야 될 공식이고 세모는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생각하는 식으로 한 번쯤은 받으면 좋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여력이 되면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공부는 항상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별표 쳐준 것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삼각형 친 것도 한번 좀 암기하면 좋다. 그런 식의 의미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런 공식들, 요 공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에 썼었던 요 공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뮤 t는 이코르 뮤 t 등원 줄 톰슨 계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줄 톰슨 계수에다가 CP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뮤 CP에다가 카파 T 알파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여기 CP 있고 여기 CP 공식이 있기 때문에 CP 바깥으로 빠지면서 1-뮤에다가 카파 T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에킨즈 책에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유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도가 돼 있긴 한데 이것도 삼각형 정도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뭐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을 정도까지 그 중요한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가 올해 연력학에서 좀 문제 어렵게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쓸 수도 있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한마디로 똥 밟은 거죠. 시험날. 이런 문제 나오면. 근데 뭐 그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삼각형 정도로 쳐놓고 난 다음에 보세요. 무슨 얘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표 친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고 삼각형 쳐놓은 건 별표 쳐놓은 거 다 외웠으면 그때 여력이 됐을 때 외우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200atm에서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냐? 이거는 등원 압축률의 정의를 갖다가, 등원 압축률이네. 말이 헷나왔어. 압축 인자값의 정의를 갖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다가 물어본 거예요. 200atm에서, 200atm 여기죠? 200atm에 100도씨일 때, 얘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몇 %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그래프에 보면은 압축 인자값이 0.4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몇 %다? 40%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압축 인자 Z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다가 물어본 거예요. 압축 인자의 정의는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을 갖다가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 값이 0.4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0.4배, 즉 40%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40%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 과정도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쓰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거 유도했었던 거, 그거 쓰라는 얘기예요. 압축인자의 정의는 PV 오버 nRT이다. 근데 그것은 V분의 n을 RT분의 P로 나눈 것과 같다. 근데 V분의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써 있는 실제 기체의 관심이 써 하는 실제 기체의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P분의 R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를 했을 때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다가 압축인자의 몰 부피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다 0.4를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과정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요거를 갖다가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기체의 B1, B2, B3 점에서의 Z값이 A기체와 같거나 다르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은 B1, B2, B3가 나오죠. B1, B2, B3. 자, B1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Z는 이코로 1이 나오고 있죠. 왜 같으냐? 그걸 갖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B1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압력이 매우 낮죠. 그래서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기체, 입자 간 거리가 매우 멀다.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부피 팽창을 한다는 얘기죠. 동일 조건 하에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게 되면은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매우 작아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분자간 상호작용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유사하게 혹은 동일하게 행동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인력이나 반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부가 설명입니다. 입자와 입자 상태에서의 인력과 기체 입자에서 인력과 반발력을 갖다가 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그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상호작용력.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상호작용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리에 6승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에 12승분의 1 혹은 아니면은 레나드 존스 포텐셜 같은 경우는 이걸 12승으로 취급하는 책도 있고 9승으로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12승 혹은 9승분의 1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놓으니까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전체 에너지 포텐셜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죠. 지금 실제 그 압력이 영기압이 되면은 거리가 어디로 가 있는 거냐면 이쪽 무한대로 가 있는 거예요. 이쪽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력에 의한 에너지가 0인 위치로 접근하게 되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력이 0이 되는 포인트, 0이 되는 기체, 그게 뭐예요? 이상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낮은 압력하에서는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모두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같이 행동한다.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매우 작아서 혹은 아니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모두 0에 수렴함으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유사하게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2 포인트. B2 포인트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Z가 1보다 작아요.
Z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Z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에 비해서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느냐면 왜 이상 기체의 몰 부피가 실제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으냐? 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인력에 비해 인력은 반발력에 비해 거리에 둔감해요. 여기 이제 보조적으로 아까 설명했었던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써놓으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둔감하죠. 상대적으로 둔감하니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쓸 때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인력은 반발력에 비해서 거리에 둔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죠. 낮은 압력에서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낮은 압력이죠.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에서는 낮은 압력에서는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력이 무엇을 초월하게 된다? 반발력을 초월하게 된다. 레나드 존스 포텐셜로 그림을 그리면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아까 B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 R이 무한대인 경우예요. 근데 B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중간에 어느 영역쯤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 정도 영역 내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아주 멀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깝지도 않은 이제 중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초월을 해요.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부피가 축소가 되는 거죠. 부피가 축소가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B3에 해당이 되는데, B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Z는 이코르 1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는 높은 압력인 경우에요. 높은 압력인 경우에 있어서는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어느 위치로 들어가게 되느냐? 미니멈 포인트를 제외한 반대쪽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쪽으로. 아주 높은 압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높은 압력에서는 R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력과 반발력 중에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강력해요. 근데 반발력은 부피를 갖다가 팽창을 갖다가 시켜주는 효과를 갖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VM 실제하고 VM 이상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지느냐? VM 실제가 VM 이상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레나드 존스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거리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그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F라고 얘기해서 심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나드 존스 포텐셜 상에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 있죠.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가 곧 뭐가 되느냐?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예요. 기울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곧 뭐가 되는 거죠? 인력과 반발력이 캔슬 아웃이 되는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영역,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심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 가운데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인력에 의한 심, F 인력에 의한 심과 F 반발력에 의한 심 중에 누가 더 강하다? 얘가 더 강하다. 반면에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 영역, 요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에 의한 심과 반발력에 의한 심 중에서 상대적으로 반발력에 의한 심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R자심이 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R자심이 양수가 된다. 반발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저기에 나와 있는 압축인자하고 비교하면 이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 있죠.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인력과 반발력이 캔슬아웃이 돼가지고 R자심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부피하고 실제기체의 부피가 서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곳이 사실은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여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죠.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는 인력과 반발력이 캔슬아웃이 되는 포인트예요. 인력과 반발력이 캔슬아웃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피를 팽창시키는 효과와 부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서로 캔슬아웃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와 같아지는 포인트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 영역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바로 이쪽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영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죠? 인력이 작용하면 부피를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아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칠한 영역이 여기에서 노랗게 칠한 영역, 여기 빨갛게 칠한 영역이 이렇게 빨갛게 칠한 영역. 그 다음에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가 인력과 반발력이 캔슬아웃 되는, 그래서 이상 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영역. 여기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B1, B2, B3는 다음과 같이 아까 얘기를 했었죠. B1은 입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력이나 반발력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경우, B2는 중간 정도의 거리를 갖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반발력보다 크게 작용한다. 기울기가 여기서는 거의 0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기울기, 그래서 마이너스 심이 작용하는 레인지에 해당이 돼요. 요 레인지로 들어간 거예요. 요 레인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 그 다음에 B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 레인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갖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체에 대한 내부 압력, 인터널 프레셔의 값은 얼마냐? 이거 뭐예요? 지금 앞에 나온 문제, 그래서 그렇고, 요거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네 번째 문제. 온도가 150도일 때 B기체의 Z값에 대한 그래프를 100도일 때와 비교해서 다음 그림에 그리시오. 온도가 100도에서 150도로 올라갔어요. 그때 압축인자 곡선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온도가 어디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150도는 지금 여기 100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테니까 여전히 보일 템퍼레이처 이하의 온도일 것이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도에서 150도로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은 좀 더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압축인자들이 점점 1에 가까운 값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압축인자가 좀 더 1에 가깝게 행동하고 이 영역에서도 압축인자가 좀 더 1에 가깝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50도죠 이게. 그래서 온도를 100도에서 150도로 올리게 되면은 압축인자 값이 1보다 큰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1에 가까워지고 압축인자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1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양쪽 영역에서 모두 1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서 표현할 부분은 이 둘이 크로스되는 포인트 있죠. 이 둘이 크로스되는 포인트들이 사실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점점 낮은 압력에서 그게 크로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붙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붙어지는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0이 되는 포인트, Z값이 1이 되는 포인트가 조금 낮은 압력에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높여주게 될수록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온도를 높여주면 평균 운동 속도가 높아지죠. 평균 운동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충돌 빈도수가 증가해요. 근데 여러분들 충돌 빈도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무슨 효과를 얘기할까? 여러분들 기체와 기체 입자와 기체 입자가 충돌한다라고 얘기하는 현상을 에너지적으로 입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혹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두 개의 기체 입자가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기체 입자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 들어와서 기체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구름 간의 강력한 반발력에 의해서 되튀어나가는 거예요. 즉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이벤트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 중에서 반발력에 의해서 굉장히 지배받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충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온도를 높여주면 평균 운동 속도가 증가하고, 평균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 충돌 빈도수가 증가하고, 충돌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발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압축 인자값이 1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을 갖다가 좀 더 낮춰줄 수가 있다. 좀 더 낮은 압력.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입자 간의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게 인력을 캔슬아웃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압축 인자값이 1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가까워지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더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조금 더 가까워졌죠? 이런 식의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이 포인트가 그냥 유지되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낮은 압력에서 Z는 이코로 1이 되면서 점점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여기에서 답은 이제 나왔죠? 답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위로 올라가고 여기선 아래로 내려가는 게 확실히 보이고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약간 낮아지고 그 세 가지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온도를 갖다 더 높였어요. 온도를 더 높여서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해요.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은 뭐죠? Z값이 1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1이 되면서 완벽하게 거의 붙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1에 매우 가까워져 있으나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보다 조금씩 커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보일 템퍼레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했을 때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각각 가장 가깝게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보일 템퍼레처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아졌어요. T1도 그렇고 그 다음에 T2도 그렇고 보일 템퍼레처보다 모두 다 높은 온도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T2가 T1보다 보일 템퍼레처보다 더 높아요. 그랬을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자, 보일 템퍼레처 이상의 온도가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값이 항상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압력에 상관없이 압축 인자값이 항상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일 템퍼레처 이상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양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미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를 넘었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온도를 T1보다 T2가 더 높죠. 근데 문제는 T2는 T1에 비해서 보일 템퍼레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체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 혹은 이상기체와 훨씬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T2에서의 T2에서의 압축 인자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일 템퍼레처. T1과 T2를 비교해 보면은 T1, T2 모두 보일 템퍼레처 이상의 온도인데 상대적으로 T2가 T1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 기체에 가까워진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실제 기체가 보일 템퍼레처가 굉장히 높아요. 실온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 보일 템퍼레처 이상의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게 수소나 헬륨이에요.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보일 템퍼레처가 100몇십 K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을 할까? 오히려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질까?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두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력학에 관련된 얘기죠. 자, 봅시다. 처음 온도가 27도씨이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시켜 그 부피가 2배가 되었다. 되게 하였다.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췄다라는 얘기, 그리고 단열적으로 팽창시켰다. 그리고 부피가 2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상기체의 일정 부피 하에 몰 연료량은 1.5R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위의 변화에서 최종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최종 온도를 갖다 물어보고 있죠. 처음 온도는 27도씨, 300K가 되는 거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기체를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부피가 2배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최종 온도는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게 단열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단열 가역이라는 얘기는 없죠. 단열 가역인지 비가역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단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일단,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엔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가 사실은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 가역 팽창을 시킬 수도 있고 단열 비가역 팽창을 시킬 수도 있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서는 사실 이건 미스예요. 사실 여기서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럼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 비가역적으로 팽창시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정 압력에 맞춰서도 내가 서서히 팽창을 시키면 단열 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단열 비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일정 압력에 대해서 뭘 했다라는 것을 출제자가 항상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하느냐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팽창시켰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외부는 1기압, 내부는 2기압인 상태에서 제한도 없이 팽창을 시키게 되면 그게 가역 팽창이 되겠습니까? 비가역 팽창이 되겠어요? 당연히 비가역적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약간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의 일정 압력 조건에 대해서 팽창을 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항상 비가역적 팽창을 한 것으로 비가역적 팽창을 의도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나중에 가서 선생님 이것만 봐가지고는 비가역이라는 의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답 수정해 주세요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의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어찌어찌 하였다. 이건 비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단열 조건이죠. 자, du는 이코르 dq 플러스 dw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단열이라면 그것이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가역 비가역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단열 조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dq는 이코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dw가 되죠. 단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 단열인 경우에 있어서는 du와 dw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스타트 포인트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단열 조건에서는 일의 양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개할 때 스타트 포인트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du는 이코르 dw에 해당이 되고,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일의 양과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정량의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해서 부피가 2배로 팽창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W를 계산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비가역적 팽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의 비가역적 팽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P2X는 델타 V에 해당이 되는 거고 W는 마이너스 P2X 델타 V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은 마이너스 P2X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의 몇 배가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부피가 2배가 되었다. 부피 팽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 부피는 2V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처음 부피는 V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V1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P2X V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곧 얘의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해준 1의 양에 해당이 되더라. 여기서 P2X는 문제에 주어지죠.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1기압이, 지금 보면 1기압의 일정 압력 조건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1 ATM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 V1이 들어가야 되는데, V1은 처음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왜? 온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압력 나와 있죠. 몰수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압력, 온도, 몰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V1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V1을 갖다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V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분의 nRT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보면은 N은 1몰이죠.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온도는 300K죠. 그 다음에 압력은 지금 2기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R 단위를 포함해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150R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50R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50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 곧 얘의 W에 해당이 돼요. 근데 W는 무엇과 같다? 델타 U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 온도에만 의존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 NCV/DT로 주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몰수는 1몰이고 이 이상기체에서의 CV 값은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1.5R이라고 나와 있죠? 일정 부피 몰 연료량이. 그러면 1.5R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도 변화량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온도의 변화량. 처음 온도는 300K죠. 나중 온도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2-3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W가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150R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단열 조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델타 U와 W는 항상 1대1 대응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1.5R에다가 그 다음에 T2-300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150R에 해당이 되더라. 그럼 R 지워지고 R 지워지고 그러면 T2-3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150R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지. 그래서 요거 막 빠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요거 R 지워지고 1.5 지워지고 난 다음에 T2-300은 이코르 마이너스 얼마냐? 100이죠.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T2는 얼마가 되죠? 200. 그래서 200K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부가 설명 한 가지 합시다. 뭐냐면 학생들이 연력학 할 때 델타 U는 이코르 NCV 델타 T다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델타 U는 이코르 QV이고 이것은 NCV 델타 T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는 일정 부피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이 공식은 못 씁니다. 이거는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는 QV와 같다 혹은 아니면 내부 에너지는 NCV ΔT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부피 조건에서만 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부피 조건이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V와 T의 함수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미분을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전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죠. 만약에 F를 갖다가 X, Y의 함수라고 얘기를 할 때 d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샬 F 오버 파샬 X에다가 dx,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F 오버 파샬 Y의 X에다가 dy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함수 F가 X와 Y라고 얘기하는 두 개의 독립변수에 의해서만 정의된다면 그 독립변수의 어떠한 함수의 전체 변화량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한 독립변수 각각 X와 Y의 변화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미분이에요. 모든 상태함수에서는 이러한 전미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미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파샬 U는 이코르 파샬 U 오버 파샬 V의 T의 dv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U에다가 파샬 T의 V의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죠. 전미분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갖다 이제 좀 더 보기 쉬운 표현으로 갖다 바꿔줍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엔 뭐가 돼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이것을 내부 에너지라고,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 T로 표현하죠. 그래서 파이 T dV. 이 부분은 뭐죠? 요거는 CV dT가 돼요. 이게 실제 기체예요. 이상 기체가 아닌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이게 일반식이란 얘기죠. 모든 기체에 적용되는 일반식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기체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주어지느냐? 파이T dV 플러스 CV dT의 형태로 표현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좀 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기체인 경우와 이상 기체의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상 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이상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파이 T는 이코르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의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 기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CV dt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하게 되더라. 실제 기체는 온도가 변할 때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부피가 변할 때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데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로지 온도 변화에 의해서만 내부 에너지 변화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론 어떻게 된다? 일정 압력 조건이든 일정 부피 조건이든 상관없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엔 이 공식을 어디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일정 압력 조건에도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정 부피 조건뿐만 아니라 일정 압력 조건에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또 엔탈피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엔탈피를 이번에는 P와 T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미분으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면 DH는 이코르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에다가 dP 플러스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의 dt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등원 줄 톰슨 계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뮤 T의 dP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죠?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 CP의 dT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기체에서의 엔탈피의 변화를 보여주는 공식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뮤티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제로가 되죠. 등원 줄 톰슨 계수 값이 제로가 되니까 이게 몽땅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CPDT. 만약에 몰수가 1몰 이상이라면 여기에다가 N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더라. 결론이 뭐예요? 즉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엔탈피의 변화량이 압력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하게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엔탈피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일정 부피 조건에서도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DH는 NCP DT라고 얘기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을 갖다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정 압력 조건이든 일정 부피 조건이든 상관없이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DU는 이코로 항상 NCV DT로, 그 다음에 DH는 이코로 항상 NCP DT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기체라면.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등원 줄톰슨 계수나 혹은 아니면 내부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저게 항상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죠. 답은 이거는 200K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온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위의 변화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은 몇 KR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앞서서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죠. 요거죠, 요거. W는 이코로 150KR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K는 온도 K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도 K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 K의 단위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150R 혹은 아니면 150KR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앞서서 썼었던 그거죠.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의 변화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몇 KR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방금 전에 델타 U는 이코로 150KR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150RK 혹은 150K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 K는 키로가 아닙니다. 10의 3승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도, 절대 온도 K의 단위를 갖다 쓴 거예요. 단위를 여기다 이제 보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 R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위가 결정이 되어 있죠. 줄 퍼 K 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줄 퍼 K 몰이라고 나와 있는 단위를 갖다가 내가 줄 퍼 몰로 바꾸고 싶어요. 줄 퍼 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K를 곱해줘야 되죠. 요 K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델타 U가 150KR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델타 H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델타 H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었죠? NCP 델타 T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팽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50KR에 해당. 그래서 델타 U는 이코로 마이너스 150KR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델타 H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델타 H는 NCP 델타 T로 주어지죠. 아까 이것은 NCV 델타 T고 이건 NCP 델타 T고,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굳이 표현을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델타 U를 무엇으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CV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CP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엔탈피의 변화량에 해당이 된다. 지금 이건 뭐예요? NCV 델타 T죠? 이건 NCP 델타 T죠? NCV 델타 T를 NCP 델타 T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놔주면 돼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CV로 나눠주고 거기다 CP를 곱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이 CV와 CP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감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감마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P와 CV 사이의 비율을 보면은 CV는 항상 CP와 CV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CP는 CV에다가 항상 R만큼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CP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공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되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H를 갖다 봅시다. H는 이코로 U 플러스 PV가 되죠. 그러면 지금 DH는 이코로 DU 플러스 DPV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C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DH를 갖다가 DT에다가 나눠주면서 일정 압력 조건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DU 플러스 PV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P가 되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은 DT분의 DU 하고 난 다음에 요게 P 이렇게 되고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셜 DT분의
D, 요게 PV. 요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에서는 이게 압력이든 부피든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 기체하고 달리. 그래서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CV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PV는 뭐에 해당이 되죠? nRT에 해당이 되죠. nRT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nR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R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그럼 nR이 나오게 되겠죠. TT 캔슬 아웃 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CV 플러스 nR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n은 이코르 1몰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나 CV 같은 경우는 몰당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n은 이코르 1이 되면은 CV 플러스 R이 나오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CP는 이코르 항상 CV 플러스 R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CP와 CV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공식. CV에다가 항상 R을 더해주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 CP와 같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PV가 있는데 이것이 nRT로 표현이 되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의 곱이 항상 nRT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R 파트가 남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V에다가 R만큼을 더해주면 항상 CP가 된다. 엔탈피를 내부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R만큼의 값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엔탈피의 변화량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델타 U는 델타 U에다가 곱해주기를 지금 여기에 보면은 CV 값이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1.5R. 그러면 CP 값은 뭐에 해당이 돼요? CV에다가 R만 더해주면 CP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2.5R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델타 U에다가 곱하기 1.5R분의 2.5R. 그러면 지금 R 지워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면은 1.5분의 2.5, 즉 3분의 5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결국은 뭐에 해당이 된다? 엔탈피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150R에다가 곱하기 3분의 5를 갖다가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50RK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얼마냐? 마이너스 250RK, KR, 여긴 KR이라고 표현했으니까 250KR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위의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얼마에 해당이 되느냐, 열의 양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죠? 단열 비가역 팽창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단열 과정이잖아. 단열 과정이니까 당연히 Q는 이코로 얼마다?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단열 비가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2기압 1몰인 이상기체를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압력이란 말이 들어가면 출제자의 의도가 전부 비가역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비가역 단열 팽창에 해당이 돼요. 비가역 단열 팽창이니까 Q는 이코로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얼마이냐? 어차피 단열 과정이니까 Q는 이코로 제로다라는 얘기죠. 이건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가 난 거죠. 그래서 Q는 이코로 제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공식 요겁니다. CP와 CV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주어진다? CP와 CV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딱 R만큼 차이가 난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1.5R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2분의 3R을 얘기하고 이게 2분의 5R을 갖다가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기체는 아마 단원자 이상기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율은 곧 감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CV와 CP 사이의 비율, 그것을 갖다가 물리화학 영역에서는 감마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델타 H는 단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마 델타 U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 공식은 전혀 외워야 될 필요 없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거 이외의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건 몰라도 되는 공식이에요. 그렇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율의 비율은 항상 감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도록 합시다.